시민이 언론의 주인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힘내라 공영방송 언론 아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위기의 공영방송 4개 방송사를 대표해서 노조위원장님들 지난주에 이어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주 첫 방송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의견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의견이 오윤회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예, 이런 의견이셨어요. 저와 함께 오늘도 진행 같이 해주실 오윤회님.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그 댓글은 팩트입니다. 맞아요. 일화를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아직 주변인들에게 언론에서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아직 설리겠다. 하지만 2화부터는 다를 것이다. 아하. 저희가 줌으로 회의도 한 2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방송하면서 리허설도 안 하고 대본도 안 보는데 줌회의까지 해서 참석한 방송은 유일하거든요. 아하. 네. 오늘부터 다를 거니까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 저희가 수치를 너무 오윤회님한테 높여놓으면. 많은 질타와 비판과 네.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일단 톤을 올려라. 우물우물 말하지 말아라. 짧게 말해라. 뭐 여러 가지. 저는 일단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받아서 오늘은 좀 잘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댓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정말 동원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언론인 여러분,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꼭 이 사태를 이겨냈으면 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가감없이 방송하고 참여한 방송사 기자분들 용기 갖고 열심히 진실을 보도해 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시청률 꼬박꼬박 납부하고 재난방송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내는 글 주신 댓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도 많았죠? 네. 오윤혜님이 중국집 아니냐고 아, 하셨는데, 예, 네. 중국집 아닙니다. 네. 예. 댓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들은 학폭, 아빠는 방송폭력. 아, 부끄러운 세상. 아,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톤 올리라고 했죠? 네. 와인이? 다시. 네. 다시. 자, 이번에는 공산당 기관지라면 정권에 대해 비판 안 하죠. 현 정권에 대해 비판 안 하는 언론이 공산당 기관지죠. 발음이 꼬이네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경이 무슨 뜻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희 모두 모르고 이거 이동관 후보자가 공산당 기관지 이거 발언했잖아요. 네, 그것 네. 때문에 네. 답답하셔가지고 재치 있게 댓글 올려주신 네. 것 같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단 공산당 기관지는 예외다라고 해서 그럼 공산당 기관지가 어디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네. 방송 보면서 답답한 이 언론 현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네, 화가 나서 계속 듣기 힘드네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네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삐리리 해도 시원치 않아요. 네, 삐리리는 방송 불가. 네. 이 정도가 방송 불가입니까? 이거 됩니까? 유튜브 방송 이거 쳐죽여도 시원치 않다. 지금 우리 유튜브 하면서 시원하게 댓글을 소개해 드려야죠. 그렇습니까? 삐 예.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아, 네. 네. 또 소개해 주시죠. 언론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속은 무척 탈 겁니다. 그런데 이 공영방송들이 무너지면 곧 국민들 속이 타겠죠? 그러기 전에 피 막아야 합니다. 그 힘은 시민들에게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함께 공감해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쓴소리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언론이 개판될 때까지 니들 뭐 했니? 방송의 기본인 진실 보도조차 제대로 못하면 니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K 예. 네. K 지명됐군요. 네. 구구절절 사실 너무 다 저희가 새겨야 되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특히 뭐 아까 KBS 수신료 꼬박꼬박 잘 내주시겠다는 이런 말들 참 네. 감사한 말들이죠. 그만큼 또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이런 프로그램의 취지도 그래서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과거로 좀 돌아가 보죠. 저희가 세월호 말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사실 이제 소위 언론인들, 받아쓰기 언론, 기레기라는 말들 막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언론인들이 그런 상황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부터 다시 일어섰고 저항했고 그런 것들이 또 촛불의 명령으로 아마 그 소위 말하는 적폐 언론들, 정권의
부역하고 장악됐던 언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4,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또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또 저희 언론 현장에 있는 또 한 구성원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네. 저희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난 4, 5년간 저희가 사실 그냥 놀고 먹고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내부에서 KBS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그 얘기 너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또 오윤혜님한테 혼나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네. 편성 규약이라든지 네. 그 단체 협약이라는 최고의 규범 속에 최소한의 공정방송을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왔고 그런 싸움을 계속 해왔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M 말씀해 주시죠. 모희님, 네. 좀 잘하지 그랬니? 어려운 건 왜 둘을 저희에게. 네. 아니, 저는 이런 말씀들 들으면 나름 뭐 내부적으로 좀 반성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아직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 보면은 이제 방송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많이 이제 화가 나 계시다라는 여전히 그런 분들이 꽤 계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K님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으로 더 고민하고 더 나은 공정방송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절차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MBC만 해도 지난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MBC와 지난 5년의 MBC를 돌이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달라졌어요, 사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 근데 사실 방송사에서 그런 문제들, 내부적인 문제들을 가장 더 관심 있게 보고 지적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부 견제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정말 국민적 상식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보도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네. 내부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언론이 하겠습니다. 많이 과거에 비해서 안에 그 내부의 자정 노력이라든가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뼈를 깎는 뭐 그런 성찰이 노력이. 있었지만 네. 여전히 국민들은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시민 입장에서 보자면 공영방송 니들은 뭐 했는데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은 공영방송이니까 그래도 가능한 거죠. 네. 이게 그냥 뭐 일반 민간 방송 돈 벌기 위해서 우리 방송하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시민들이 이런 말 할 자리도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네. 됩니다. 거의 두 분의 느낌은 엔딩 멘트하는 지금 아하. 다짐을 얘기해요. 그래요? 이제 네. 시간 예, 지금 텐션을. 5분도 안 됐거든요, 대표님. 약간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쓴소리도 있었지만 상반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네. 쓴소리 하시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기도 하는데 네. 한번 좀 보셔달라, 그러니까 뉴스를.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뉴스를, KBS 뉴스를, MBC 뉴스를, YTN 뉴스, TVN의 프로그램들을 시청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요새 방송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어제 뉴스 보셨어요? 라고 하면 사실 본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외부의 어떤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네. 지난 실제 KBS, MBC, 뭐 YTN, TBS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네. 약간의 변화는 사실 좀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부족하다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한번 좀 아니 바이든 부족하죠. 날리면으로 네. 어쨌든 핵인사가 됐어요. 아, MBC는 네, 네, 앞으로 네. 쭉 갑니다. 자, 네. 상반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YTN 민영화 반대한다. 다 YTN 민영화 반대. 다 민영화 시켜야 된다. 이거 댓글이 민영화 상반되는 거-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주신 분과 다 민영화 민영화 시켜야 시키자라는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답변 고민해 주시고 지금 윤희 YTN을 조선과 동아의 지분을 넘기려고 한다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YTN을 민영화한다는데 뭐 대체 어느 자본이 가져갈 것이냐. 뭐 진짜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가져가는 거냐. 진심 궁금하고요. 네. 그 사실 작년 말 올해 초 동아일보에서 YTN 인수를 준비한다는 소식은 네. 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확인이 됐고 네. 동아일보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YTN 인수 전에는 뛰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 집권 여당이 네.
라디오 여론 시장에서는 열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도 열세죠. 그렇잖아요. 네. 뭐 MBC, 뭐 신장식 압도적 1위입니다, 여러분. 네. 신장식 신장식. 뉴스 화이팅. 네. 갑자기. 그러니까 네. 그런 열세인 라디오 여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YTN 라디오를 조선 TV 조선이나 이쪽으로 넘기지 않겠느냐 하는 정치 공학적인 계산이나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YTN이 어떤 자본에 넘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넘기려고 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사실은. 매각을 그렇죠. 하기로는 결정이 돼 있는 결정이 상태. 이미 네, 결정이 네.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보도 채널 YTN 민영화를 막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한 줄로 한 줄로는 힘듭니까? 서로 얘기 두 줄. 제가 이게 민영화를 막아야 하는 이유. 24시간 보도 채널이잖아요. 이게 보면 네. 미국의 24시간 뉴스 채널이 이게 대표적인 것이 두 개 있잖아요. CNN. BBC? 또 하나는 폭스뉴스라고 있어요. 그래요? BBC는 영국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폭스뉴스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뒤에 감독님이 너무 웃으셔요. 저는 뭐라고 안 했습니다. 화내는 건 아니에요. 네. 폭스뉴스. 그리고 폭스뉴스. 네. 근데 폭스뉴스는 극우적인 성향으로 네. 꼽혀요.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발언 이런 것도 뭐 맞아요. 서슴지 않고 네. 그 폴리티팩트라고 그 팩트 체크 기관이 있어요. 네. 미국에 필리처상도 수상하고 그랬거든요. 네. 예. 근데 폴리티팩트에서 네. 아는 거 다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분이 지금. 폭스뉴스가 어휘 정보로 넘친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YTN이 폭스뉴스처럼 되면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거의 뭐 새만금 잼버리처럼 되는 겁니다. 네. 막아야 되겠네요. 네. 이종배 시의원께서 정치 세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TBS 민영화가 해법이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정치 세력이 가장 휘두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치 세력이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흔들지 않으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민영화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거 약간 근데 모순이네요. 정말, 정치 네. 세력이 휘둘리지 수밖에 없어서 없다라고? 민영화가 해답이라는 거죠? 네. 특이하네. 무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 권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공영 방송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공영 방송은 정치 권력이 안 흔들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휘둘릴 되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그것도 해법을 민영화로 내놓으셨다. 민영화되면 사실 훨씬 더 흔들릴 수 당연하죠. 없거든요. 그 네. 입맛으로.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좀 해주세요. 언론인들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몸살이지 말고 싸우세요. 이동관이가 절대 방통위원장 못 들어오게 막으세요. 응원합니다. 언론인들아 마지막 기회다. 정신 차려라. 요렇게 글을 따끔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싸워봅시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협조를 구하고 싶은 사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KBS, EBS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그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TBS 지금 방송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해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너네가 민영화를 하든 뭐 문을 닫든 알아서 해라 하고 있는데 TBS를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새로 세우기 위한 시민 조례안 네. 운동을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수신료 청원 안내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논의도 법 개정도 없이 진행되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루빨리 중단해 달라는 헌법재판소 탄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EBS 지키는 일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BS, 여기가 아주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TBS 주민조례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TBS를 진정한 시민의 방송으로 만드는 조례안,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네. 누르고 해주시고요. 지금 수신료 청원,
수신료 그 탄원서, 헌법재판소 탄원서는 지난번에 1차로 2만 5천 명 정도 탄원을 모았던가요? 2만 명 모았었고 아, 2만 명. 지금까지 추가로 이제 한 5천 분 정도 더 서명을 해주셔서 한 2만 5천. 그리고 그 KBS 회사가 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2만 건 이상 지금 뭐 전화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소한 10만 명 채웁시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효력이 큰 아무래도 거죠? 예, 그렇죠. 예, 많은 목소리가 예, 전달되면 아, 네.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자, TBS는 어떻습니까? 9월 26일까지 이거 2만 5천을 모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이게 5천 정도.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푸날라 주시고 그래야 네. 됩니다. 이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례 제정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해가지고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딱 링크 어, 걸어가지고 저 서울 예. 시민이니까 아, 18세는 좋습니다. 모르시게 이상이거든요, 제가. 아, 그러세요. 다 하셨습니까? 아, 다 하셨습니까? 저는 네. 경기도민이라 아, 경기도면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네. 방송계가 아주 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0816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0816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비번인가요? 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0816 네. 아시잖아요, 다들. 네. 왜 빨리 안 하시는 무슨 거예요? 이거 이렇게 0816 막아두면 안 여기 된다고. K가 가장 잘합니다. 아, 자, K 이거 0816 뭡니까? 예, 그 8월 16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아마 언론사 유례 없이 그 공영방송 3개사 KBS, MBC, 그 EBS 네 분의 이사를 아마 해임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디데이가 아마 8월 16일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날짜 0816 8월 16일 그러니까 8월 16일에 해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8월 16일에 결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8월 16일 날 네. 방송통신의 회의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잡혀 있고. 잡혀 있는데 네. 그 회의에서 KBS, MBC 이사장 그리고 EBS 이사 1명 또 MBC 이사 1명 해가지고 4명을 한꺼번에 자르는 걸 결정한 거죠. 그렇죠. 아, 이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저희 뭐 그 이 방통위 캘린더 한번 보여주시면 네. 거기 지금 불과 한 열흘 남짓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방문진은 MBC의 MBC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죠. 방문진 실사 방문도 하고 뭐 감사원 출석 요구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지금 새로운 그 보궐 이사를 이미 임명을 했고요. 서기석 KBS에는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MBC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에는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의 이사회를 이끄는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 MBC를 이끄는 이사장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이사진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돼 있는 날짜가 0816입니다. 이게 한 회사만 해도 KBS 한 곳만 해도 사실 엄청난 일인 건데 KBS 이사회 수장, MBC의 경영을 진을 임명하는 이사회 수장 네. 두 수장 한꺼번에 날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거기- 사람들의 임기 기간은 뭐 나라에서 보장해 준 기간입니까? 뭐 저희 법으로? 법에서 보장돼 있죠. 아마 공이 내년 내년 8월까지 8월까지. 예, 다 임기가 1년 이상씩 거의 보장이 남아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 사람들을 그 자르려면 사유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유가 불명확해요. MBC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사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이죠. 일단 내가 너 압수수색한다. 네. 근데 내가 해보고 죄를 찾을게. 아, 그러니까 저번 주에 뭐 혐의가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그 앞뒤가 완전 바뀌어서 네. 일단 털고 보자는 식이에요. 털고 보자는 그럼 식이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 자기를 그래야죠. 그렇죠. 예, 그런 네. 절차를 거치긴 할 텐데 무료 가처분이라든지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시겠죠. 네. 원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해임 결정을 하기 전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본인들이 소명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뭐 오해도 풀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요식행위로 네. 들어보나 마나 뭐 하여간 결론은 정해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 와중에 지금
서기석, 차기환 두 예. 신임 이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서기석 먼저, 전 예. 현재 개인부터 서기석 하시죠. 네. 지금 이제 KBS 이사로 아마 저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된 네. 그가 아마 이제 임명이 되겠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 법관 출신이에요. 법관 출신이고 네. 경력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언론 쪽에 이렇게 뭐 관여했거나 이런 것들은 흔적은 나타나진 않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았던 걸 보면 이제 그 보수 성향의 법관인 건 성향이. 분명하고요. 네. 또 삼성 그 김영철 변호사가 예전에 썼던 삼성을 말한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쭉 보면 되게 이 서기석이 지금 현 이사에 네. 대한 기록들이 좀 남아 있어요. 되게 골프를 같이 치면서 인상에 되게 남았다. 그리고 그 양반이 결국에 이제 삼성 그 소송에 있어서도 2심에서 그 담당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삼성 손을 들어주더라.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또 삼성 장학생이기도 합니다. 삼성에서 관리했던 그 법관의 명단에도 있는 양반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의 예. 뭐 삼성과 좀 하여간 이 뭔가 관계가 돈독한 이런 사람으로 지금 예, 추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차기환 변호사는 어떤? 제가 K한테 먼저 처음 양보한 거는 이 차기환이란 분이 시청자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방송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래요? 차기환? 고영주는 혹시 아시나요? 고영주? 고영주요? 고영주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던 박문진 전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고용주예요? 고영주. 고영주인데요. 네.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네. 거의 이제 극우 보수의 예, 그거 네. 그런 분인데 네. 차기환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09년에 한나라당 추천으로 해서 박문진 이사를 했고 이러겠군요. 2009년부터 3년 동안 그 다음에 또 다시 연임해서 2015년까지 그러니까 6년 동안 MBC 박문진 이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계속 이명박 시절 그다음 박근혜 시절까지 네. 그리고 박근혜 시절엔 KBS 이사회까지 이사를 했던 사람이고 네. 양사를 2000 다 보고 간. 9년에서 2015년이면 어떤 시기냐면 MBC가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가장 많이 탄압받고 망가졌던 시절. 김재철 그 유명한 사장의 온갖 전횡에 내부 프로그램 교체되고 직원들 다 쫓아내고 신천에 가서 교육시키고 부당 정보에 부당 해고가 총 집결됐던 그 시기에 MBC의 박문진 이사였던 사람을 지금 다시 소환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차기환 이사는 사실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되는 분이거든요. 5.18, 세월호. 왜요? 이때 막말했어요? 5.18 그러니까 한참 이제 그 뭐 일베 사이트나 이런 데 통해서 네. 5.18에 북한군 난파설 이런 게 떠돌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SNS에 퍼날랐던 사람이고 네.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 농성할 때 그걸 막 비하하는 그런 일베 글들을 또 SNS에 퍼날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박문진 이사로 다시 앉히려고 하는 거고 심지어 박문진 이사장으로 세울 거다라는 설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월호 5.18 여기에 또 이제 백남기 농민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시위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 있었잖아요. 네. 그분이 그때 또 무슨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숨졌다 이런 식의 이제 유언 비어들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퍼날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동관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바로 잡겠다고 했잖아요. 그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퍼날르고 유포했던 사람이 차기환 이사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다시 박문진 이사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 이동관 후보자가 무슨 언론이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 네. 가짜 뉴스를 이제 바로 잡겠다고 한 거, 정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이 정부 인사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은 그냥 저 일반 신문을 봤을 때 본인의 가장 큰 허물을 가장 크게 비판합니다. 이게 다 공통점이야. 그래서 이제 놀랍지가 않아요. 너무 뻔뻔해. 차기환 씨 같은 경우는 네. 개인적인 자질도 문제고 역사관 뭐 이런 네.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도 네. 문제지만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적인 레벨을 떠나서 이 정말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인사가 일어나는 게 네. 그 KBS 이제 8월 16일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 KBS 이사 중에 한 분도 소위 말하면 이제 아웃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사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법인카드 또 이사진들에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이 네. 법카. 업무 추진비 같은 네.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소명 안 되게 과도하게 썼다 이런 거를 가지고
해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차기환 씨 같은 경우 KBS 이사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이 양반이 해임이 됐죠. 그리고 그때 사유가 같은 거예요. 법화를. 그 업무 추진비 과도하게 유용했고, 그거는 아마 인사혁신처 기준도 상회에서 이 중징계에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제도화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범위 밖에 써서 됐던 양반을 누군가는 그 사유로 해임을 하려고 하면서 누군가는 이미 그 사유로 날아갔던 해임이 양반을 된 다시 사람을 앉힌다는 다시 게 앉히는. 이게 완전 모순적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권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굳이 이동관을 또 방통위원장에 앉히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차기환을 앉히는 걸 보면서 이유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이 사람이 없어서 시킨 게 아니라 이동관이 정말 가장 방송장악의 적임자라서 시킨 거고, 차기환이라는 사람이 2019년부터 15년까지 MBC를 망가뜨린 그 시절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망가뜨리는데 굉장히 큰 실력이 역할을 있다라고 할 해서 것이다.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가장 적임자야. 적임자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킨 게 윤석열 네. 대통령 아니에요? 네. 그 시절을 자기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 본인이 그때- 또 다 꺼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이 정말 좋은 시절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명박 시절을 좀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공영방송 언론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냐?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온몸으로 얘기하는 과정인 거네요. 근데 이런 무리한 인사를 네. 이렇게 속전속결로 동시다발적으로 EBS, KBS, MBC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거는 있었습니까? 저는 별로 유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가. 이렇게 그래도 최소한 시차들이 좀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건 시차가 없을 정도로 동시에 이렇게 불러들이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816, 0816, 816일을 디데이로 이렇게 급박하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동관 씨한테 이동관 씨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그거예요. 아직까지 인사청문회도 안 했고 임명이 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거꾸로 생각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들을 마구잡이로 해임시키는 것이 네. 대단히 불리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동관 씨가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 이런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네. 여론의 부담도 크고 네. 하니까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 한 번에 다 해치워버리려는 거죠. 그 일각에는 이동관 씨가 이미 업무가 시작되었다. 사무실만 다를 뿐이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진작에 시작됐다고 봐야죠. 이 정부 자, 시작과 그러면 함께. 네. 두 번째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달력을 키워드가 네. 달력의 재활이다. 달력으로 이렇게 청소 대행입니다. 이거 뭡니까? 아. 이동관을 위한 뭔가 청소를 해주고 그렇죠.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동관 후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정식으로 그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네. 길을 닦아주는 청소 대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신 손에 피 묻혀준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있어요? 김효재 씨. 김효재? 현재 방통위 부위원장인 거죠. 그렇죠. 권한 대행이죠. 권한 대행. 예, 네. 부위원장 하다가 지금 직무 대행을 하고 있죠. 이 김효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에 그 이동관 씨가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정치하기 전에 아세요? 정치하기 전에 직업이요? 예. 정치권에 뛰어들기 전에 아. 이명박의 언론 특보 하기 전에. 알 도리가 없죠. 악방? 중국집인 줄 알았다고 뭐 하셨나? 하셨을까요, 그분이? 기자였어요.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네네. 언론인이었군요. 이동관 씨가 아니, 똑같지는 동아일보 않아요. 기자.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 레벨이 같은 기자는 근본이 다르군요. 어디 출신 기자입니까, 그분은? 이동관 씨는 동아일보 기자고, 네. 김효재 씨는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아. 조선일보에서 사회부장, 편집국장 하고, 논설위원까지 지냈고, 네. 그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그 공보특보인가요? 언론특보를 했어요. 또 MB맨이고. 그렇죠. 야, 김효재도? 예. 네. 그렇게 하고, 정무수석도 하고 국회의원도 됐어요. 이 사람이요? 이명박 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그렇죠. 이 김효재 씨가? 이명박 청와대 정무수석 김효재, 그 홍보수석 이동관 뭐 이랬죠. 그 한마디로 잘 나갔던 양반 맞아요. 언론계 캐리어 이용해서 그
그 양지만 찾아다녔던 양반이고, 근데 이 양반이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어쨌든 간에 그 실형 선고 받았다는 범법자 아닙니까? 이동관이 아니요, 저 김효재가 김효재가. 뭘로 네. 실형을 받았어요? 그게 2008년도 한나라당 한나라당. 전당대회 할 때 돈봉투 살포 이 사람이 사건이 살포한 거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고순덕 변호사가 네. 실제로 미안하다. 네, 그렇죠. 그분이 네. 이제 저 폭로를 폭로해가지고. 하시죠. 폭로를 하면서 그때 박희태 대표부터 하고 그때 이제 비서실장 하고 있을 때 다 연루가 돼서 그때 아마 저기 형 받고 집행유예 받은 걸로. 집행유예 네. 받았어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집행- 1년인가 예, 받았어요. 그럴 근데 겁니다. 그거를 사면 복권 시켜줬죠. 누가요? MB가. 어이구야, 진짜 다들 지금 정권의 실세인가? 이 양반이 MB가. 그래서 본인은 뭐 범법자 아니다라고 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의 돈봉투 갖고 많이 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약간 원조격으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서 실형까지 받았던 인물이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방통위 나와가지고. 위원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이거 거죠. 세금 받고 하는 일 아니에요? 방통위 당연하죠. 이거? 그렇죠. 공무원이죠. 이거 결격 사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면 복권을 사면 해줬으니까. 복권이 됐으니까. 국민은 동의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 맞아요. 김효재 지금 방통위원장 대행이 네. 지금 8월 23일이면은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임기 뭐 일주일 앞두고 속전속결 그냥 다 해치워서 청소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본인이 얻을 이익이 뭔가요? 다음 자리를 찾겠죠. 아마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네. 여기서 끝하고 이제 은퇴할 게 아니라 아마 좋은 자리 또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그거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방송하는 그 기간 내에도 아마 다른 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김효재 씨는 연세도 많으세요. 이동관 씨보다 5살이나 위고 어이구야. 이게 참 뭐라고 할까 노욕이라고 노용입니다, 정말. 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 권력의 맛이 어마어마한가 보네요. 누를 수가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문제인 게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이제 박문지 이사장을 해임하고 KBS 이사장을 해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결국 이후에 새 이사장들이 MBC, KBS의 신임 사장을 뽑을 거거든요. 지금의 기존 사장들을 다 사장, 해임시키고 사장. 네. 자기들이 사장을 뽑을 거예요. 아마 사장을 교체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책임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책임이거든요. 네. 거기서 다 시나리오 짜고 지금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법적으로 만약에 따지고 들어가면 그때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장을 자르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이 박문진 이사장과 KBS 이사장이 그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법적 책임에서 지금 피해 가려고 와. 사실상은 KBS, MBC의 경영진 교체를 주도할 거면서 네.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김효재한테 다 청소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8월 16일 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쓰면 이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같이 쳐들어가면 됩니까? 일단 어떻게? 8월 16일 날 네. 총 그 걸기 집회를 하기로 네. 하셨죠. 어디서 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예, 앞에서 예, 과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8월 16일 일단 그 디데이로 보고 있고요. 언론계에서는. 그래서 그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거기에 있어요. 과천이요? 예, 많이 과천이요. 머네요. 저는 안 될 것 같고. 과천 함께 해주시는 줄 시민분들, 알았는데. 과천 시민분들 진짜 좀 모여주세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언론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분들 그래서 아마 대규모로 좀 모이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또 신호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저희 단순히 그냥 기자회견하고 뭐 헤어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네. 그날은 최대한 좀 이게 실질적으로 좀 저지가 되고 제대로 좀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모이니까 시민분들 많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이 좀 와주시면 저희한테 네. 큰 힘이 되죠. 잘 몰라도 KBS, MBC, EBS 이사장을 한꺼번에 해임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시민들은 빡 올 것 같아요. EBS는 이사장은 아니고 이사인데요. 아, 네. 예, 어쨌든 뭐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 우리 이 대표님이 계셔야 합니다. 방송 사고 나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방통위를 쳐들어갈 것까지는 아니고 네. 평화적인 수단으로 그럼 쳐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뺏어야 통하는 되는 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얘기해야죠. 아, 네네. 법 안에서. 네. 법적 검토해보도록 테두리 하겠습니다. 안에서 강력하게 네. 열고 예, 들어가든지 목소리 크게 네네. 아시겠죠? 네. 뜻을 예, 밝혀야 될 것 전달하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6일이 그 문제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네. 그리고 23일이 이제 이 지금 김효재 대행의 마지막 임기 만료일인데 그 사이에 네. 18일경 8월 18일. 이동관 후보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건데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동관 후보의 12월에. 언론 장악 전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비리 및 뭐 이런 결격 사유, 의혹들을 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청문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제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얘기들이 제기가 되어야 할까요? 네, 이동관이 왜 안 돼? 절대 왜 안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짧게. 저는 그 지난번 저희 1회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박근혜 정권의 이정현 홍보수석 예를 한번 들어드렸잖아요. 네.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죠. 너무 방송을 많이 해갖고 지금. 그분이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그분이 좋거든요. 그때 네. 이제 이정현. 네. 이정현 홍보수석 똑같은 홍보수석입니다. 이동관은 MB 때 홍보수석, 네. 이정현은 박근혜 정권에서 홍보수석을 했는데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 걸어서 아! 보도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때. 그렇죠. 맞아요. 그건 네. 방송법에 의해서 유일하게 그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양반이에요. 네. 그 양반도 아마 징역 얼마의 그 집행유예 아마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동관 씨는요, 사유가 공소시효 지났다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이 국민들이 용서 안 한 거고, 저번에 그 우리 M님께서도 자료에서 준비하신 것처럼 그 법원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 국정원 보고서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이거는 그냥 이동관 씨는 단순한 몇 개월, 1년의 실형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등가로 치면.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그 범법의 행위들이 이미 다 확인되는데 보통 지금 막 그 얘기들 어디 방송이나 이런 거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이동관 실드 치는 쪽에서는 항상 그 얘기 하대요. 이동관 씨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있냐고. 아니, 잘못한 거 있어요, 이 양반. 근데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는 거야. 법적인 책임 안 졌다고 그러는데 그 공소시효 지났다고 하는데 아. 그 공소시효라는 게 뭐 법적인 그냥 그 한계일 뿐이지 네. 사실상 이 사람이 지은 죄라는 게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 언론에 행했던 거의 테러 수준의 저는 정말 그 진짜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저번 말씀하신 거 보여드렸지만 이 또 가지고 나오셨어요. 또 가져왔어요. 네. 이거 진짜 꼭 밝혀내야 돼요 이번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에요. MBC를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그때에 맞게 전략을 짰고 그대로 다 집행됐어요. 간부진 교체됐고 유명 프로그램들의 진행자들 다 교체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진행자들, 뭐 패널, 뭐 기자, PD들 다 쫓겨났어요. 네. 그런 전략을 짜고 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작들을 하고 또 MBC 민영화 논의 이렇게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의 전략을 짠 이 국정원 문건 네. 이거를 이동관 홍보수석실에서 지시해갖고 만들었어요. 작성했다고 하는 게 이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보고서고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 보고서 쓸 때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 그래서 그럼 처벌을 했습니까? 이 처벌을 증거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안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소시효의 문제지 이 방송자 정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서 국민들이 까먹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뭉개고 가면 잊혀질 것이다.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 실제 이동관이 했다는 증거 있냐 없냐. 여기 다 있어요 증거. 그 문서가 처음으로 발견된 게 언제입니까? 꽤 됐어요.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다 지난 이후에 결국 이게 발견된 그러니까 이게 겁니까? 2010년에 전략을 짰는데 네. 이건 2017년에 수사 보고서거든요. 네. 이 사이에 공소시효가 간주했어요. 끝났다라고 서울중앙지검은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동관 청문회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장악의 전과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네. 해답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눈치고 넘어가서 쓱 시간 끌다가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보고서 혼자만 보지 마시고 네, 그냥 저 많이 지난번에 청취자분들께 잠깐 소개는 네. 해주셨는데 핵심 내용만 잠깐 뭐가 조금 있는지. 더 그 보고서에서 네. 밝혀진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만든 보고서인데 네. 여기에 문구에 보면 그러니까 홍보수석 요청이 명시된 문건, 이 홍보수석이 이동관 홍보수석이에요. 모두 방송사 관련 문건이고 해당 문건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신설된 2009년 8월 31일 이후로 홍보수석 비서관 이동관일 때 집중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서울중앙지검이 얘기했고 그럼 실제 이대로 실행됐냐?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서가 있어요. 네.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들이 이 문건 작성했는데 MBC에 그대로 시행됐다.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다. 그리고 김재철 사장한테 전달됐다라고 다 증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프로그램 없애고 진행자 교체하고 네. 뭐 패널들 다 바꾸고 그렇죠. 네. 이런 근데 식으로. 이게 문제가 특정 언론이나 특정 성향에 집중된 게 아니라 네.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또 언론에 또 났는데 조선일보마저도 문제 보도해가지고 그렇죠. 그 문건이 또 드러난 거예요. YTN 보도도 그랬었고 이동관 씨가 네, 공정해. 이동관 그런 씨가. 면에서는 좀 그래서- 공정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8월 16일에 네. 조선일보도 붕괴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집회에 좀 참여하셔야겠네. 저도 이 기사를 언론 봤는데 탄압이야, 이거. 조선일보가 사실 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정권에 맞지 않는 사실을 보도했다 해서 170건이 넘는 문건들을 맞아요. 네. 문제 문건이라고 그렇죠. 이동관이 딱 분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관 수석이 공산당 기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공산당은 무슨 이념적인 공산당이 아니라 정권이 비판적이면 다 공산당인 거예요. 옛날엔 말 많으면 공산당 이랬잖아요. 아시는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동관이 임명되면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언론에서 언론 지형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느꼈을 때 체감하는 것 중에 아니 근데 이제 아까 KM 네.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불행 배틀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도요 오면 책이 한 권이에요. 아까 제가 대기실 같은 데서 네. 책을 갖고 왔잖아요. 네. 이동관 뭐 다 관련된 거였거든요. 아, 당시 그래요? YTN이 당했던 언론 장악, 뭐 아, 탄압 이런 거. 한 두 가지만 근데 얘기해주세요. 그냥 제가 겪은 일만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제가 YTN 동료들이나 선배들 앞에서 이런 얘기가 하기가 되게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제가 당한 거는 그냥 너무 약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좀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거의 해직이나 뭐 정직, 감봉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뭐였냐면 저는 2009년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네. 결혼식장 잡았고 이제 신혼집만 잡으면 되는데 갑자기 광주로 발령을 냈어요. 예고 없이. 광주 아내분이었던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차원으로 그거 아니야? 전혀 아니었어요. 아. 그냥 갑자기 그냥 노조 활동 열심히 하고 뭐 낙하산 사장 반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광주. 그렇죠. 부당지국 발령으로 해서 가처분 소송 내서 올라왔거든요. 아 내려가시긴 내려갔어요. 예,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저는 가처분 소송을 내서 올라왔는데 네. 그럼 그 신혼집은 광주로 옮기셨던 거예요? 아니죠. 신혼집은 그때는 못 구했고 올라와서 석 달 뒤에 올라오니까 당시 사회부장이 또 부르더니 네. 서울로 오긴 좀 그렇고 수원으로 가라 어머나. 그러더라고요. 수원에 지국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수원에다가 신혼집을 얻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아니 이거 중요해요. 그 정도로 회사에선 자기 입맛에 네. 안 맞으면 지방으로 자천을 보내버리는군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게 네. 비단 YTN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뒤로는 사교를 바꿔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지방 취재 강화, 지역 취재 강화 이런 명목으로 1년씩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역 가서 근무한다는 게 뭐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인사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이게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뻔하게 그냥 이거는 어쨌든 간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 뭐 많았죠. 뭐 KBS만 해도 그때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막 급하게 막 오늘까지 잘 업무하고 있는 사람 내일 막 그렇게 발령 나는 것도 비일비재했죠. MBC의 저희가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신천교육대. 저도 신천교육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MBC 아카데미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교육시키는 기관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파업에 열심히 참여했던 직원들을 MBC 아카데미로 발령을 내갖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신천역에 잠실에 있거든요. 신천에 있어요. 신천. 네. 그래서 아. 거의 신천교육대라고 했는데 초반에 막 샌드위치 만들기 이런 것도 가르치고 저도 그 이후에 문화센터 같은 곳인가 보죠? 거의 그런 느낌인 예,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무더기로 그 전에 그렇게 써먹을 일이 없었는데 무더기로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을 다 잘라가지고 거기 가서 너희는 교육을 받거라 그랬는데 교육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준비가 안 되니까 뭐 샌드위치 만드는 것도 그게 언론 직무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그뭐 있는지. 김재철 사장은 되게 좋은 교육 시켜준 것처럼 얘기했어요. 뭐 문화 소양을 함양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거의 몇 달 있다가 이제 소송 통해서 다시 복귀하고 그랬었는데 샌드위치는 잘 만드세요. 샌드위치는 제가 그 샌드위치 만들 때 저는 경인지사 인천에서 약간 쫓겨나서 그냥 아무 일 거기도 못 하고 단골 있었고 유배지로 예, 그때 거기 꼽히던 있다가 곳이죠. 이제 예. 신천교육대로 갔는데 그 앞전
파업 끝나자마자 바로 갔던 사람들은 정말 샌드위치 만들고 이런 거 배우고 네. 하여튼 뭐 다양한 교육들을 받았는데 뭐 교육으로 받으면 사실 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받으려고 저희가 그러니까. 월급 받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만들고 좋은 방송 하려고 다녔냐고 했던 직원들을 다 그렇게 몰아넣고 모욕감을 주고 그런 교육들을 시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예능 PD 이제 2017년 말까지 저희가 이제 파업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이랑 네. 이제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은 사실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 임명 이후에 MBC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느낌이 사실 조금 달라요. 예측이 안 될 것 같아요. 경험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의 경험들 몇 가지 알려주니까 네.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 예능만 하더라도 그 정권 하에서는 이 정권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예능 프로그램에 막 집어넣으려고 엄청 맞아요. 애를 썼었어요. 네.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MC가 뭐 좌파다 이런 식으로 해서 퇴출시키고 그래서 실제 모든 프로그램 뭐 드라마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배우를 내리꽂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저는 그때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신천에서 소송 통해서 복귀해갖고 일했었는데 프로그램 만들면 이제 약간 비장한 느낌 몰입도 높이기 위해서 음악을 깔잖아요. 네. 음악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악도 약간 정치적 성향이 있나?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그 좌파의 음악이 있고 우파의 음악이 있나? 그 중립적이지 않은 음악은 뭔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최대한 이 그림에 몰입할 수 있게 음악을 보통 깔았는데 갑자기 중립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정치 현안에 관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꼬투리 잡는 거군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간섭과 제작을 자기 맘대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난 MB 박근혜 시절에 엄청나게 벌어졌었고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뭐 기레기 소리 들은 거고 MBC의 신뢰도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제작이라도 할 수 있지. 우리 T는요. 보니까 아예 제작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월급도 반납한다는 얘기 듣고 제가 꼭 까무러쳤는데. 네. 갑자기 얘기가 일로 튀어가지고 왜냐면은, 막 괜찮은 건가요?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네. 가장 큰 문제를 안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굉장히 급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제 이동관이 온다고 한 다음부터는 네.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시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희 TBS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임금 반납 그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임금을 아니요. 받는 거? 일은 또 해야 하면서 이제 임금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산을 잘라놓고 너희들 자체적으로 자구책 내놔라 하니까 직원들이 임금 반납해가면서 지금 너무 잔인한 일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지금 뭐 그 뭐죠 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TBS가 먼저 이제 벌어진 일인데 네. 이 방송사 하나를 해체하고 갈갈이 분열시키고 거의 망조가 들게 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우선 돈을 끊고요. 그러니까 예산 그다음에 끊어버리고.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을 유도하고요. 너네 말 잘 들으면 내가 좀 봐주려고 했는데 여전히 고개 꼿꼿이 세워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뭐 차근차근 이제 방송이나 시사 보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접게 만들고 그래서 KBS나 MBC도 TBS 문제를 어쨌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네. 안에 계신 구성원들도 굉장히 경각심을 높이셔야 좀 되는 보도를 문제고 했으면 좋겠어요. KBS, 같은 MBC에서. 예, 연대 의식으로 네. TBS 문제에도 많이 좀 힘을 보태 아니 근데 주셔야 최근 될 T께서 네. 기자협회에 기고문 쓰셨는데 지역 공영 방송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제가 뭐 TBS 훈수교 상황은 아니지만 어, 지역 공영 방송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TBS 교통방송 이렇게 그렇죠. 아직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좀 많이 있어서 네, 저 때문에 아마 아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맞죠? 맞죠? 지난주에 가족- 저도 배워가지고 네. TBS 교통방송 아니야! 아니야. 라고 제가 제 네. 주변에 다 네. 지금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동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내년쯤 이 시간에 저희가 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다 거예요. 같은 TBS 네. 상황이 될 거라고요? 네, 비슷한 상황이 될 거예요. 비관적인 왜냐면 전망인데. 속도감이 너무 빠르고 맞아요. 네, TBS 지금 제가 너무 놀란 게 순위는 분리징수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어디 해외 갔을 때 결제해버리는 그러니까요. 네. 다른 일을 좀 그렇게 하든가. 이 속도라고 하면 공영방송이 정말 처음에 제가 뭐 카톡으로 이제 받는 게 있잖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거. 근데 거기서 KBS 1과 EBS와 빼놓고 모든 공영방송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고 지금 너무 무섭게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저는 시민들이 너무 이제 좀 경각심을 전혀 몰라요. 정말 네. 네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와닿는 얘기고 하루하루가 정말 계속 뉴스가 쏟아지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TBS만 해도 당장 그 프로그램 진행자들 다 내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실제 그런 일도 네. 벌어진 거죠. 네. 유명 프로그램들의 MC들 다. 곧 MBC도 좀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도 이제 저희는 매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1등을 했기 때문에 더 빨리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험하죠. 신장식 뉴스 하이킥 잘 나가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솔직히. 솔직히 TBS. 이번에 맞아. 사실 라디오 TBS에서 원래 신장식에 하셨던 뭐 분인데. 신장기업인가 했었던 네. 거였잖아요. 라디오 청취율이 나왔는데 그거 보면서 좀 저희 그 구성원들은 몹시 마음이 좀 좋지 않았죠. 왜냐면은 14%라는 라디오 그 청취율이 사실은 저희 그 맞아, TBS에 맞아. 있었는데 네. TBS에 있었는데 진행자들도 다 그게 뺏기고 모조리 이제 네. 다 방송도 뺏겼어. 없어지고 다른 방송 가서 1등하고 네. 그런 다음에 니들 돈 못 버니까 민영화 시켜야 돼라고 말을 하니까 저희는 좀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너무 네. 1등을 해서 그래. 이게 보니까 너무 맞아요. 잘하는 거죠. 그 공을 이만큼 세워놨는데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하여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우리 저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그냥 이동관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해야죠. 사실. 네. 가끔 네. 얘기- 오늘 밤 새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동관이 사실 왜 안 돼? 책을 몇 권 써야 될 문제인데. 네. 아니 당장에 뭐 방송 장악의 이 문제도 방송장악. 무조건 네. 밝혀져야 되지만 뭐 처음에 사실 이슈가 됐던 학폭 문마 의혹도 맞아요. 밝혀내야죠. 근데 엄마로서- 확실히 기술자인 게 뭐냐면 이 학폭이 지금 만약에 터졌으면 큰 이슈였을 거예요. 아마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통과를 못하고 대통령도 왜요? 지명하기 네, 어려웠을 네. 거예요. 근데 네. 한두 달쯤에 흘려서 힘을 빼버리잖아요. 미리 막 매를 네, 맞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지금 김효재 시켜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그럼 확실히 방송장악 기술자는 기술자다. 그러니까 이거 청문회 때 야당에서 질문을 잘 준비해가지고 지금 세금 문제도 있고 이거 돈 문제도 많더만요. 이분이 재산 까도 관련 의혹도 네. 많이 있죠. 뭐 이사장한테 통화했을 때도 처음에 입장문 냈을 때는 그냥 뭐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입장문 냈었잖아요. 네. 근데 YTN 보도하신 거 보면 네.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화 까는 거를 좀 그러니까 밀어달라. 네. 학기를 좀 지나서 전화를 가게 해달라. 그게 청탁이죠. 아니 어떤 부모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요. 그 행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맞아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네.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무감각해져가지고 음. 그러려니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그런데 시민들도 아마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쟤들이 그렇지 뭐라고 넘어갈까봐 그게 가장 졸여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참사가 반복되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나도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 아, 국가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약간 위협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약간 긴장 상태가 돼요. 잼버리도 그랬고 이번에 재난 오송 지하 참사 12구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네.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일촉즉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감각해질까봐 걱정이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네. 네. 싸워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노조원들은 싸울 준비가 되셨나요? 자, 네. 예열이 되었는지 우리가 네. 확인해봐야 돼요. 부끄러운 진행을. 자, 예열이 되셨는지 댓글에서도 이제는 싸울 때라고 응원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듣고 싶은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전에는 워낙 그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도 하고 거리 행진을 하기도 하고 시민들이랑 문화제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언론사 내부의 문제
이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알리는 작업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계속 뭐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맞아요. 너무 잠잠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내부 상황들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저희가 아까 16일 날 그 방통위 앞에서 이제 저희 언론노조 조직원들이 다 모이기로 해서 한 300명 규모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다들 물어봤거든요. 어느 정도 오시냐고 네. 물어본 이유가 사실은 예전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싸우셨던 분들은 그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걸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과연 300명이 모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다들 네.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갑자기 그거? 사회를 보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결의를 물으신다면 저희는 네. 어쨌든 간에 뭐 조합을 다 또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뭐 결의를 물으신다면 그 결의는 이미 뭐 그 충만해 있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어차피 각오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동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부 구성원들부터 뭔가가 좀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지 이것들이 폭발을 하고 뭐 멈춰 세우든지 밖으로 네. 뛰쳐나오든지 그게 또 시민들과 결합이 되고 이게 사회적인 막 이게 여론이 형성돼서 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뭐 그렇지 않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까지는 되게 개별적으로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TBS가 할 때 사실은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의 일이라고 생각 못했던 것도 아마 좀 현실적으로 있을 거예요. 네. 저희들 말고 실제 그 구성원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응집돼서 오고 있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아까 우리가 8월 16일 공영방송 3사에 뭐 4명 이런 것들은 상상을 지금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각인이 막 되고 있어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십 년 분리고지 막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었죠. 뭐 이게 사장이 뭐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냐, 뭐 또 헌법 소원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이 그런 게 해법이 그렇네.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위에서 그냥 생각했던 때려버리니까. 거는 네. 훨씬 더 잔혹하고 난폭하고 아예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했던구나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언론 아싸도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접점들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저희는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본업을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누른다고 해서 그냥 눌려버리고 뭐 입 막는다고 해서 할 말 안 해버리는 게 오히려 이게 더 예열이 안 되는 거지.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이동관 뭐 과정에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도 각사들이 막 여러 가지 보도들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마다 저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조건 이게 프레임으로 이제 이념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삼각편대로 이렇게 한다. 그럼 KBS만 해도 그런 막 이동관에 대한 비판 보도 내면 무조건 그렇거든요. 근데 의혹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기를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그거는 싸우지 그거는 않겠다는 직무유기죠. 거죠. 여러분들은 직무유기죠. 언론인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직업 윤리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잘하시는 그래서 저희는 뭐 거예요. 시행령 정치로 저렇게 나오면 그 시행령을 덮어버릴 수 있는 더 상위법, 국회에서의 뭐 공론화, 헌법 소원 이런 것도 하지만 네. 사실상 저희가 제일 가지고 있는 게 그 언론사잖아요. 그렇죠. 언론사에서 언론의 본연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충분한 저는 예열 작업이라고 KBS 생각합니다. 보도, MB 뉴스 보면은 아직 좀 약한 것 같던데. 근데 한 예로 MBC에 그 부분, 비하면은 좀, 예. 네, 그죠? 근데, 예? 아니, 한 예를 드릴게요. 지금 도와주시는 건지 지금 갑자기 정순신 보도가 정순신 정순신이라고 있었어요. 그 알죠. 학폭 때문에 나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상 이 수신료 분리고지를 되게 정권에서 악셀 밟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네. 실제로도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네. 어떤 의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 정순신 보도가 새로운 거 아니었거든요. 네. 이미 과거에 KBS가 보도했었고 다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인사 검증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을 네. 마치 KBS가 이게 또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들고 있다가 왜 이게 마치 지명이 되고 하니까 그런 시점들을 공격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도와주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내부에서부터. 아, 그래요? KBS 내부에서? KBS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똑같은 저쪽 정권과 똑같은 맥락에서 주장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네. 있는데 저희 정순신 내부적으로 보도는 저희 잘하잖아요. 예. 내부적으로 이 분노의
게이지가 점차 쌓여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정권 들어왔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지난 뭐 독재 정권에서 문민 정부 거치고 뭐 DJ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어떤 민주주의라는 게 어느 정도 성숙했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난 10년의 경험을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그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될 정도까지 아,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수 네. 있다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또 절차적인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부분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등장할 때만 해도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로남불이다, 뭐 유체이탈이다 이런 내로남불을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결국 그걸로 저는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뭐 검사 출신이고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를 집어넣었던 사람이고 해서 아무리 후퇴해도 약간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뒤로 후퇴해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성장했겠지. 근데 지금 상상 이상이죠. 돌아가는 과정들을 보면 다시 MB 시대로 돌아갔고 오히려 MB 때 못했던 것들을 장악해서 더 했었어야 실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했던 거를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훨씬 더 지금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들도 느끼고 있고 또 국민들도 점차 알아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분노 게이지가 어떻게 쌓여간다고 하면 이게 투쟁으로 촉발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YT는 어떻습니까? 이동관 그 임명 후에는 그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데요. 매각 과정에. 그 공영방송 여기 KM 그 이사들 바꾸는 것과 거의 동시에 YTN 매각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 한전 KDN이랑 마사회가 동시에 지분을 팔겠다고 일간 신문에 매각 공고를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팔린다는 얘기는 두 개를 동시에 살 자가 있다는 얘기고 YTN을 누가 가져갈지 이 정권에서 찍어놓지 않았을까. 이미 어느 네, 정도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예열 완료라고 돼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시동 걸기가 싫거든요. 이게 왜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동관 이명박 때랑 박근혜 때 그 10년이 정말 너무 끔찍했다고요. 그 어느 정도냐면 갔다 온 남자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다시 군대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가장 가혹하게 당했던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 같은 거 하나? 네, 물론 저희 해직 기자들이 네, 있지만 해직 기자들은 그 너무 극단적인 사례니까 그냥 해직, 그냥 잘라버리는구나. 그렇죠. 예. 별개로 하고 그 중에 세 분은 3,249일 만에 다시 복직이 됐어요. 본인의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한 7, 8년을 그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8년이네. 그런데 세상에. 그거 말고도 네.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고요. 저랑 10년 차이 나는 선배가 있었어요. 노조 활동 되게 열심히 하는 선배인데 그 사람은 징계 왕이었어요. 모든 종류의 징계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저랑 술 마시다가 네. 월급 명세서를 한번 까보자, 너랑 나랑. 저보다 적게 받더라고요. 10년 차이가 나는데 하도 감봉이나 징계를 받고 승진에 누락이 돼가지고 네. 하여간 너무 끔찍해요.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그래서 시동 걸기가 싫고 예열을 아무리 많이 네. 해도 네. 그리고 그 지난해 MBC 해직 기자들 복직 판결 대법원에서 할 때 대법원에서 확실히 못 박았어요. 뭐냐면 언론 노동자들의 핵심 노동 조건은 공정방송이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얘기하면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들한테 불량품을 만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하는 것은.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직장 일터 지키기 차원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국민들에게. 오고 맞아요. 그게 단순히 몇 개 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지수, 인권 지수, 맞아요. 공정성에 대한 지수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끝모를 추락을 할 거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차기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5.18에 북한군 난파설을 이야기하는 사람,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할 때 그걸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 우리 시민이 집회에 나갔다고 물대포를 맞아서 사망했는데 그걸 유언별을 퍼뜨리는 사람이 다시 공영방송 이사회에
이사로 돌아온다는 거는 네.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절차나 그런 것이 그만큼 후퇴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싸워서 저희가 뭐 탄압을 받고 고통받는 것과 또 별개로 정말 국민들한테 그 시기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시민들도 하여간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네. 계속 어떻게 진행돼 나가는지 같이 호흡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응원 부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이름을 좀 지어드려가지고 뭐 공불리, 뭐 빵빵딴 지금 너무 촌스럽거든요. 여기 올라오는 분들. 공불리는 괜찮지 않아요? 공불리? 공불리는 공효진 공방방. 씨의 별명 아닌가요? 빵빵단은 그래도 빵빵단.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 공영 방송이라 그래서. 빵빵단이라고. 저거 네, 약간 시발탄 생각나서 빵빵단은. 아 그래요. 옛날 댓글 부 네. 댓글 여러분들 부대였어요. 댓글로 다양하게 이름, 어떤 이름, 우리 시민,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응원부대 이름 좀 지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 또 선택해서 호칭도 불러보고, 우리 빵빵단 왔어요, 아니면 공불리 왔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언론 아싸와 함께 할 수 있을 네. 것 같거든요. 아이디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하여간 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좋은 의견, 질문, 질타 뭐 남겨주시면 같이 회신 드리고 답변하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오늘 뭐 하여간 태풍이 곧 올 거라고 해서 지금 네. 태풍 전야인데 8월 16일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위한 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네. 언론계 상황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뒤로 가야 끝일지 알 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여간 다 같이 좀 힘내시고 네. 서로 용기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네. 격려하고 네. 응원하고 그렇게 합시다. 요 그림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KBS에 우리 아이들이 KBS 아하. 하면 떠오르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들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영방송. 그림이 나가고 있는 네, 건가요? 너무 보자마자 이게 우리 공영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초등학생이 그린 거죠? 예, 저희가 그 작년이고요. 그 직원들, 조합원들, 자녀들 대상으로 나와 KBS라는 주제로 공모한 그, 거군요. 예, 사생대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등이죠. 느낌이 뭐 출품작이고 와요. 예, 상도 아마 네. 입상했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는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좋은 뉴스, 가짜 뉴스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영방송 지켜야 됩니다. 자, TBS 주민조례안 발의, 그리고 서울시민들 서명하는 거, 그리고 분리징수 효력 정지하는 헌법재판 이거 사인하는 거, 여러분 국민 청원하는 거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